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왕 건돌이의 건돌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 늦은 시간 집에 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오늘 영상은 조금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하면서 대화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저것 한번 적어봤는데 제가 오늘 만든 PPT의 제목은 여러분들의 계좌는 괜찮나요? 라는 주제예요. 네. 사실 주제가 이렇진 않고요. 그냥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묻고 싶었던 거를 그냥 좀 제목으로 체크를 했고요. 저는 답변이 제 뒤에 있거든요. 뒤에 보면 제 계좌는 안 괜찮습니다. 네. 제 계좌는 안 괜찮거든요. 어, 최근에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도 뭐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네. 2차 전지 관련된 애들이 이제 그 주가 상승을 많이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저녁이다 보니까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특히 2차 전지나 아니면 성장주 같은 경우 특히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식 상승이 많았는데 오늘 그 상승분을 많이 이제 반납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할 때 진짜 앞으로 계속 이제 탄탄대로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오늘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고 하락하니까 또 반대로 또 불안한 마음도 사실 드는 게 뭐 저희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주식이고 또 크게 보면 또 투자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특히 2차 전지라든지 로봇, AI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평가 논란 때문에 공매도에 이제 타깃이 많이 돼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금지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공매도 금지만으로 주가가 다시 예전 전 고점을 향해서 간다라고 말을 하긴 어렵지만 그렇지만 공매도가 금지되지 않았던 시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제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금지된 시점에서는 외부의 변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외부의 변수가 그게 만약에 다른 게 없다라고 치면 주가는 어렵지 않게 크게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뭐 외부 변수라고 치면 뭐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이 이렇게 나서 그 전쟁이 장기간 되면서 뭐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처럼 진짜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다시 터진다라든지 뭐 그런 외부의 변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한 상태에서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었다라고 하면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지금 공매도가 금지된 시점에서는 유동성 자금들이 훨씬 더 코스피 코스닥에 지금 어제 오늘 좀 들어왔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 변수가 좀 중요하다. 근데 이것도 봤을 때 크게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뭐 파월이 금리를 이제 더 올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사실은 뭐 최근에 여러분들도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스탠스가 훨씬 더 지금 많은 부분이고요. 해봤자 뭐 0.25 정도기 때문에 조금 그런 낙관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시점들을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렇지만 주식의 가격 같은 경우는 항상 먼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선행지수거든요. 즉 주식은 보통 6개월 먼저 선행해서 반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슈가 딱 드러나기 전에 이미 꿈틀꿈틀해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시기가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따지면 언제 살려고 하십니까? 네, 언제 살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른 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가 같은 경우가 많이 과도하게
하락해 있는데 이거를 이 하락을 멈출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을 준 게 공매도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바닥까지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네, 바닥 근처인 부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비싸서 못 사셨던 주식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2차전지라든지, 뭐 제가 2차전지를 무조건 사라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뭐 비중을 조금 내가 실어서 이럴 때 줍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줍줍은 떨어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 줍는다 할 때 이제 허리 숙여갖고 땅에 있는 걸 줍지 않습니까?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걸 사는 거예요. 위에 올라 있는 걸 따먹는 개념이 줍는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져 있는 거를, 바닥에 있는 거를 사는 개념이 줍줍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받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주식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까지도 하락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어떤 구독자분한테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답변을 해드리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러면 그냥 사세요. 그냥 지하실까지 떨어졌으면 가격을 그냥 더 사면 되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뭐 40만 원대인데 뭐 30만 원, 20만 원 하면 뭐 그거 이상 뭐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더 매수하면 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려고 하면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외부적인 변수, 뭐 예를 들면 전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금리가 추가적으로 생각보다 더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물가가 제대로 안 잡혀서 뭐 그런 영역들이라든지. 근데 그렇게 조금 외부적인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만약에 이제 외부의 매크로 환경이라고 치면, 네, 크게 이제 뭐 이렇게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뭐 그렇게 해가서 떨어지는 것들은 뭐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자의 영역도 아니고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그냥 뭐 운이 안 좋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신경 쓰기에는, 네, 너무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주식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또 한 분은,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을 끌고 와서 지금 주식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예적금을 깨서 지금 뭐 예수금을 마련해 갖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물타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타기 했는데 주가 올라가는 경우 거의 없죠?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 물타기 하면 주가 같은 경우 더 떨어져요. 네. 항상 그래 왔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들이 물타기 하지 마세요. 항상 그 보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 끌어와서 투자하거나 아니면 예적금 깨서 투자하면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뭐 좀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항상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물 탄다 해서 그게 올라간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종목 샀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상한 이제 계잡주에 물타기 하면 그거는 이제, 네, 안 되죠. 네, 안 되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물타기 하면 그 주식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있는 주식 자금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종목들 있잖아요. 정리할 종목들 정리하고, 그러니까 아닌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옳은 것만 좀 들고 가세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로봇, 2차전지, AI, 뭐 AI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의료 AI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섹터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쪽도 괜찮죠. 네, 반도체 쪽.
또 그 안에서도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되겠죠. 네, 괜찮은 기업인지 반도체 섹터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무조건 다 좋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실적이 괜찮고 제가 올렸던 영상 여러분들 보셨죠? 네,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좋은 배우자 고르는 법과 좋은 주식 고르는 법은 같다. 그래서 그 기업의 그 가치, 성장성 이걸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재무제표, 재정적인 것들. 그 다음 세 번째 차트란 말이에요. 차트, 얼굴, 네, 배우자의 얼굴. 얼굴이 안 중요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배우자를 고르는 법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연애라고 치면 솔직히 차트가 제일 중요해요. 연애, 연애 빨리 내가 잠깐 만났다 잠깐 헤어지는 것들, 네, 것들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고, 네, 지금 시간이 늦어서 말이 잘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렇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만나는 우리 단기 투자하면 뭘 봐요? 차트를 본다 맞죠? 그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는 내가 쭉 평생 갈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조금 그거에 비하면 단기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외모의 비중이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내 이상형이 외적인 거에 치중을 맞출 수 있는 거죠. 단기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부분이란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차트만 보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제가 단기 투자하시냐 하면 그렇지 않고 뭐 스윙 아니면 뭐 중장기 이런 말 대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이 하고자 하는 가치관, 성장성을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재무제표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옥석을 잘 가려내서 좋은 종목들만 들고 가시는 게 지금 같은 상승장이 나중에 시작될 때 좋은 애들은 나중에 금방금방 회복을 해요. 주가 올라갈 때 주가 지수보다도 훨씬 더 크게 올라가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안 좋은 애들은 주가 지수가 올라가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못 올라가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성공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원래 보통은 그 이제 뭐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투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래 중에서는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가장 조금 적절한 시기지 않나? 환경적으로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투자를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라 라는 관점에서 하나 찍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제 견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네,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성공적인 투자하시고 앞으로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